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옛날 쇼 토요트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H.O.T가 바자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캐릭터 상품과 소장품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삼동 소년촌이라고 하는 보육원을 방문하는데요. 선물을 나눠주고 함께 노래도 부르는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는데 한 아이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아이 부모님을 아는 분이 보고는 바로 군산에 살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께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5년 전에 서울역에서 잃어버린 경민이라는 아이였는데 박찬우라는 이름으로 소년촌에서 자라온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렇게 다시 경민이는 5년 만인 성탄절에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TV 출연 한번 하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일반인들의 사건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무료 돈가스 자원봉사 아버지입니다. 2008년 현장르포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빠와 돈가스라는 방송을 합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생긴 반신마비 장애를 가진 아빠가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담았었는데요.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질 때를 대비해서 가족에게 썼던 유서를 보며 눈물 짓기도 했었는데 어디에서도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채용해 주지 않아 지하철에서 신문 수거하는 일을 아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게 한나절 고생하고 받은 돈은 9,000원이었고 아들이 아빠에게 파스를 붙여주다가 아빠 죽으면 어떡하란 말이냐며 아빠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주변의 주민들도 부자를 위해 신문을 모아놓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아버지는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무료 돈가스를 튀겨주는 자원봉사를 한다고도 합니다. 직접 돈가스를 튀겨서 호일에 싸놓으면 아이들이 가져가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어렵지만 밝게 자라는 아들의 모습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면서 큰 감동을 줬던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 르포 동행에선 그 후에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시청자들이 보낸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자원봉사자가 와서 아들에게 무료로 수업을 해주기도 했는데 아버지는 현장 르포 동행에 출연했던 다른 분들에게 도리어 후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싶은 아버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신문사에서 다시 취재를 갔을 때 뜻밖의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서 더 이상 돈가스를 튀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방송 나가고 소문이 나서는 이웃 동네의 아이들도 돈가스 달라고 찾아오고 혼자 사는 노인분들도 우린 왜 안 주냐며 찾아오고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떻게 하느냐 좁은 집에서 깨끗하게 만들겠냐는 오지랖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아버지는 블로그를 통해 종종 근황을 올리시곤 하는데 여전히 나눔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진정한 산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깜보 사건입니다. TV 동물농장에 멸종위기종인 검은손 긴팔 원숭이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해당 원숭이를 촬영하러 갔었는데요. 정말로 희귀해 보이는 원숭이가 해당 장소에 있었고 긴팔 원숭이를 잃어버린 분까지 연락이 다 원래 주인은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가족들이 잠깐 외출한 사이에 창문에 잠금 장치까지 열고 나가서는 제보자의 차량에 탑승했다고 하는데요. 잃어버린 주인은 반려동물을 알아보던 중에 누군가가 긴팔 원숭이를 키우기 힘드니 좀 데려가 달라고 올린 글을 보았고 600만 원을 주고 데려와서는 깜보라고 이름 짓고 말 그대로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보통의 희귀 야생동물들은 밀수꾼들이 부모를 죽이고 새끼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 주인을 부모로 알고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동물원 같은 것도 알아봤지만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키우게 되었다고도 하는데 방송을 촬영하며 해당 원숭이는 멸종위기종이라서 개인이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야생보호법에 따라서 국립생태원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식도 전혀 먹지 않고 숨으려고만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주인이 오자 허겁지겁 달려들어 안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국립생태원에 적응을 어떻게든 시켰지만 2년 만에 대장균에 감염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11년 동안 주인과 함께 살고 있던 삼순이라는 계잡이 원숭이도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한 식당에서 식용으로 갇혀있던 삼순이를 발견하여 안타까움에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하는데, 짜장면과 김밥을 먹는 등 원숭이보다는 사람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잡이 원숭이 역시 깜보처럼 멸종 위기종이라 사육이 불법이라는 것을 촬영 도중에 알게 되었고 환경부에 자진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맡아줄 곳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부경동물원이라는 곳에서 맡아주기로 하여 결국 부경동물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부경동물원은 동물들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는 것으로 유명했었고 좁은 철창 안에서 먹지도 않아 앙상하게 말라서는 가만히 누워있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페까지 만들면서 동물농장 제작진에게 책임을 지라며 압박을 넣었고 결국 삼순이를 서울대 공원에 이주시키는 것으로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서울대 공원에서 키우는 다른 원숭이들 사이에서 삼순이는 왕따를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서울대 공원에 보내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삼순이 구조 카페라는 카페의 한 회원이 사비를 들여 미니 동물원을 만들고는 사육시설 등록 절차까지 거치고 허가를 받은 후 입양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산골소녀 영자입니다. 이영자라는 이름의 당시 19살 소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화전과 약초캐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한 사진작가가 영자의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인간극장에서 그 산속에 영자가 산다로 5부작 방송을 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게 됩니다. 인간극장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순박한 모습이었는데요. 방송 이후 많은 후원을 받기도 하고 한 후원자는 그녀를 서울로 상경시켜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LG텔레콤에서 부녀를 모델로 광고까지 촬영하는데요. 영자는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며 아버지에게 투덜대고 인간극장 제작진들 역시 딸의 인생을 망칠 일 있냐며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아버지는 산골에서 나가는 걸 굉장히 탐탁치 않아 했었는데 그래도 서울에 상경하며 후원자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18 산골 소녀의 꽃이 피는 작은 나라라는 수필집도 출간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영자의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범인은 CF 출연료와 후원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건 당시 아버지에게는 12만 원 정도만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후원 회장이라는 사람이 영자의 출연료와 인세를 횡령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요. 결국 영자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비구니가 되었는데 처음에 절에 왔을 땐 음식도 못 먹고 피를 토하고 대인기피증이 심했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영자는 도혜라는 법명의 승려가 되어 강원도의 한 암자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뜬금없이 2001년 영자야 산으로 돌아가자라는 시집이 발간되는데요. 영자의 아버지가 쓴 시들을 묶어서 시집으로 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쓴 일기 겸 시들의 제목만 그대로 둔 채 대필 작가에게 30만 원을 주고 쓴 글들임이 밝혀졌고 얼마 후 출판사는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이와 비슷한 사례는 굉장히 많기도 한데요. 집으로에 출연했던 김을분 할머니는 영화 개봉 이후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청년들이 무서워서 결국 영동 산골마을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갔으며 원앙 소리가 데이트를 치자 사람들이 무작정 주인공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는 막무가내로 집안에 들어와 사진을 찍는 등 노부부의 일상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하고 맨발의 기봉이의 실제 모델인 엄기봉 씨 역시도 인간극장을 통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후원금 때문에 큰 마음고생을 하고 어머니는 갑자기 요양원에 보내지는 등 큰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지게꾼으로 생활의 달인과 유퀴즈에 출연했던 임기종 할아버지는 짐을 나르고 얼마를 받는지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가 노동착취를 받고 있다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노동착취의 아이콘 비슷하게 되어버렸는데요. 방송 이후로 일을 주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그에게 더 이상 일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실직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듯 다른 결과를 보여주신 할아버지도 있는데요. 지하철 택배원을 하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조용문 할아버지는 유퀴즈에 출연한 이후 품고라는 회사에서
맞춤형 근무 조건까지 제시하며 입사를 제안하였고 결국 신입으로 입사를 했다고 하는데,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다며 올린 글에는 직원들 휴게실 사진과 점심 식사 사진이 있었으며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기도 한데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일들만 생기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